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성 처리 기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네, 먼저 음성 신호의 물리적 구조 이해입니다. 음성 신호를 이해하기 전에 소리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공기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 진동이 우리 귀에 도달하면서 우리는 아, 소리라는 게 지금 존재하는구나를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진동은 연속적인 파형,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컴퓨터는 이 연속적인 신호를 그대로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을 거쳐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샘플링 과정은 1초 동안 소리를 몇 개의 점으로 저장할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아라는 소리를 내게 됐을 때, 이 소리는 연속적인 값이지만 컴퓨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그럼 이제 결국에 연속적인 소리를 아주 잘게 나눠서 이산화시켜서 얘네를 붙여서 연속적인 것처럼 근사를 하겠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0부터 100 사이의 값이 있을 때 0부터 0.1씩 더해서 100을 채우게 되면 0.1 단위로 점이 여러 개 찍혀서 얘가 멀리서 보면 직선처럼 보일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 0.1부터 0.2 사이, 이 사이에는 점이 없어서 빈값이지만 좀 멀리서 봤을 때는 근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연속적인 소리를 점으로 이산화시키는 작업이 샘플링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산화된 각 점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양자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값의 범위는 이 각 점이 가지고 있는 소리의 세기를 말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16비트나 24비트 같은 비트 수를 사용해서 값을 표현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비트 수가 높을수록 더 정교하게 더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과 양자화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소리는 숫자의 나열, 그러니까 즉 웨이브 폼의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웨이브 폼에는 시간에 따른 진폭만 있고 어떤 주파수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이 웨이브 폼은 소리의 변화를 시간 기준으로 표현하는 데는 좋지만 어떤 주파수들이 존재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더 깊게 이해하려면 시간과 주파수 두 가지 정보를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숄타임 퓨리에 트랜스폼입니다. 이 숄타임 퓨리에 트랜스폼은 긴 소리를 작은 구간들로 자르고 각 구간마다 퓨리의 변환을 적용해서 이 시점에 어떤 주파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아라는 소리를 했을 때 실제로는 A 주파수, B 주파수, C 주파수가 합쳐져서 아라는 소리를 만든 건데, 이제 역으로 아라는 소리를 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주파수 A, B, C를 구하는 작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 폼을 숄타임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기와 주파수 두 가지 정보를 이제 얻게 되는 거고, 이러면 이제 웬만큼 소리에 관한 정보가 다 구해졌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살짝 있습니다. 이 숄타임 퓨리에 트랜스폼 스펙트로그램은 선형 주파수 스케일입니다. 근데 인간의 귀는 선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선형적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저희는 저주파수에서는 좀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데 고주파에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파에서는 잘 받아들이는데 고주파에서는 잘 못 받아들이는데, 얘네 둘의 웨이트를 같이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똑같이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 청각에 더 가까운 이 멜 스케일을 적용을 한 게 멜 스펙트로그램입니다. 좀 저주파에서는 촘촘하게 보고 고주파는 좀 넓게 묶어서 보겠다. 그래서 사람 청각 기반의 스펙트럼을 만드는 것이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로그 변환을 하게 되는데, 이 파워의 값의 좀 범위가 좀 너무 넓어서 그대로 시각화하면 이제 사실 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그 스케일, 이 소리 쪽에서는 이 데시벨의 약어로 dB 변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dB 변환까지 하면 좀 사람 귀가 느끼는 방식과 비슷해지고 시각적으로도 좀 훨씬 깔끔하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멜 스펙트로그램은 이제 뭐 TTS, 음성 인식 등에서 이제 뭐 음성 관련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리브로사를 이용해서 멜 스펙트로그램을 만들고 다시 음성으로 복원하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이 멜 스펙트로그램에서 음성으로 복원하는 이 과정에서 이 위상이라는 정보가 필요한데, 실제 이 멜 스펙트로그램에는 위상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 위상이라 함은 제가 아까 R라는 소리를 뱉었을 때 원래 A, B, C의 주파수가 합쳐져서 R라는 소리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멜 스펙트로그램에 있는 정보는 그냥 A 주파수, B 주파수, C 주파수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만 있지, 실제 이 A가 언제 등장했고, B가 언제 등장했고, C가 언제 등장했고, 이런 식의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핀 림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위상 정보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초기값을 넣어서 비교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점점 더 발전해서 이 최적의 위상 값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으로 음성을 복원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 값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추정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과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